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방송에 100년 만에 물난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보셨죠? 저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수년 전부터 예견하시고 솔루션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생각한 대로 설명을 드리죠. 네, 근데 우선 정부의 대책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지하 40m에 32만 톤의 빗물 저장을 가능케 하는 터널을 이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적절한 대책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미흡하고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호우 강수량을 예측한다거나, 배수 펌프 용량, 또 유용 면적, 또 소요 예산 등을 잘 고려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잘 협의해서 세운 대책이 아닐까요? 제 견해로는요, 저는 통찰력에 죽고 사는 사나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찰력이 좀 부족한 분들의 전 대책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예, 통찰력이 좀 부족한 처사라면 예, 우리가 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 조금 우리가 여론을 모아서 그 미흡한 점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예. 어떤 부분에서 대책을 갖고 계시고 그 원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원인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대책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100년 만에 내린 큰 비라고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런 대책이 엉터리라고 여기시는 그런 어떤 이유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우선 100년 만에 생긴 물난리다. 그거는 여기에 이해관계자, 즉 말해서 이 대책을 세우고 하는 그 관료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하는 핑계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허연 머리가 이런 영감이 그래서 제가 하도 연세가 지긋 한 분이 택시를 운전하길래 기사 양반이 그 택시 모른 데가 몇 년 됐어요 하니까 택시 일주일째예요 이러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 일주일 얘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니까 자기가 말이에요. 내가 50년 택시를 몰았는데 사고 나면은 50년 몰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물으면 나는 일주일째 택시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물난리가 100년 만에 났든 1000년 만에 났든 작년에 올해 또 났든 물난리면 물난리지 왜 그거를 100년 만에 나는 물난리니까 나는 이걸로 해서 책임을 다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보면 이제 그 일시에 많이 퍼붓는 비, 예. 이런 거는 천재지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은지요? 그럼 100년 만에 내가 한번 죽어도 괜찮은가요? 네. 역시 통찰력 박사님이셔서, 네, 아주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네, 그 시각이 더 궁금해집니다. 설명 좀 더 부탁드릴까요? 제가 진단하는 바는요, 제 파트너가 중국 상하이에 있어서 제가 상하이에 첫 번째 제가 여행을 딱 간 날, 제가 공항에서 딱 내리면서 상하이가 팽팽한 이 시역이 팽팽한 산도 없고 팽팽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 이제 이 상하이하고 우리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도시를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공통점은 일단은 부산과 서울은 이제 산악 도시고요. 네. 물론 이제 편기도 좀 있지만 어쨌든 네. 산악으로 형성된 도시고 네. 상하이와 부산은 그 해안에 연접 도시입니다. 네. 근데 상하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지만은 간간히 태풍 불거든요. 네. 우리 한국처럼 많이 이제 비가 오면은
비가 많이 내려요. 네. 근데 상하이는 절대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 그 왜냐하면은 상하이는 평지예요. 팽팽한 평지라서 한 30m 되는 그 산도 잘 없을걸요. 그렇게 넓어요. 네. 그러니까 물난리가 안 나죠. 네네. 바다로 다. 예. 네, 가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산을 막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제 그걸 못 만드니까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이제 습기를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산악도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저기 보면은 이 깔때기형 지형이 어떻고, 참 그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참 깝깝해서요. 네. 아,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평한 평지와 바다가 이제 인접해 있어서 물난리 염려가 없지만, 근데 우리 서울이나 부산은, 그 상하이처럼 평평하게 만들려고 산을 깎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네네. 이제, 그래서 통찰력이 이제 발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예. 저는 이제 이런 물난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해야 된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코 정화 수조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쓴 책으로 젠틀 플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네. 제가 이랬는데, 제가 불투수 면적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이래 내리면 있잖아요. 네네. 비가 내리면은 그게 땅으로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야 되는데, 네네. 스며들지 말고 바로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네. 바다로 흘러가는, 강으로 네. 흘러가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아스팔트 되어 있죠. 네. 아파트 군에나 뭐 공장 군에나 다 포장입니다. 네네. 비 한 방울이 땅으로 스며들지를 못해요. 네.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뭐 생태 블록을 만들든지 보도 블록도 그렇고 지하로 조금씩이라도 흘러 들어가서 네. 지표가 이게 비가 개고 나더라도 열기도 좀 식혀주고 네. 일부나마 네. 이제 땅으로 스며드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다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아, 그런데 이제 그 불투수 면적이라는 건 쉬운 말로 이제 땅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예. 예물. 그래서 물 부족 문제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불투수 면적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에코 정화 수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많이 확충해야 한다 하는데 이 에코 정화 수조는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에코 정화 수조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구상한 거니까 적당한 이름이 없어요. 네. 여기 신문에도 났는데 물 저류지대에 있던가? 여튼 물을 저장하는 조그마한 연못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연못을 조그만 이렇게 저수지나 이런 물을 가두는 땅 이걸 연못이라 그러는데 사실 연못은 년을 키우는 이 웅덩이가 연못이지 작다고 해서 연못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보통 연못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것보다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을 연못이라 하니까 저는 이제 도심에 인공적으로 네. 물을 이제 가다 가지고 네. 이제 정화도 시키고 또 이제 홍수도 대비도 하고 네. 또 조경도 하고 또 뭐 소득도 올리는 그런 구상을 해서 그 네. 에코 저수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뭐 세상에 안 보던 거잖아요. 네. 제가 구상한 것이니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도록 좀 설명을 좀 당부합니다. 네, 근데 참 좋은 네임인 것 같아요. 에코, 네, 이제 친환경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에코, 정화, 수조. 예.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설치를 하려면 그 어떤 면적이라던가 어떤 시공 방법 뭐 이런 게 박사님이 생각하신 어떤 특별한 네,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예. 저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직경이 뭐 10m나 되고 이렇게 굵은 이제 파이프 형태의 저수지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저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처음에 또 물을 넣고 가다 놓은 그 땅도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가면 또 펌프가 포올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야기할 게 아니고 네.
이 부지별로 네. 학교면 학교, 공장이면 공장, 아파트나 뭐 관공서나 그 부지에다가 네. 소형의 네. 이제 저거에 비하면 소형이지만은 그 결코 소형이라는 건 작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큰 면적의 네. 이제 연못을 이제 축조를 하면 된다. 네. 예, 이러는데 깊이를 그 가능한 깊이 뭐 10m, 20m 이렇게 깊이 파면 좋겠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파면은 이 물이 고의 물이 빗물을 과다 나누면 썩잖아요. 네네. 그 썩는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 빗물을 가져와 가지고 뭐 이러니까 정원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네. 다 실패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물이 썩어요. 네. 그 썩는 방법을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발상한 게 뭐냐 네. 하면은 여기에다가 네. 연을 심어서 네. 이제 키우자. 음. 연이 그 가장 정화 영역이 뛰어난 식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무슨 뭐 수질 정화 식물 하는데 그거 헛소리고요. 네. 연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근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로 요리도 해 먹고 많이 쓰잖아요. 네. 그리고 연꽃이 피면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연이 네. 2m 정도 클 수 있거든요. 네, 너무 네. 더 깊으면 뭐 네. 5m, 7m 하면 썩어보지 네. 않고요. 네. 그러니까 2m 정도의 이제 깊이를 하고 네. 연이 물 위에 올라가서 한 5, 6cm 정도 뭐 이렇게 연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할 수 있는 거 한 네, 5cm 네. 해가지고 한 2.5m 정도의 네. 연못을 이렇게 만들면 좋아요. 네, 네. 물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은 네. 그 면적을 넓게 하면 좋겠죠.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또 들어서야 할 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못하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넓게 네.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뭐 한 30% 정도 하면 적정하다. 네. 예. 그 이제 그 깊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강수량의 네. 건물 비용하고 그 연못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네. 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 정화 수조, 우리 아름다운 그 인공 호수 내지 인공 연못이 될 텐데요. 부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면적도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해당 부지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면적으로 아까 연 말씀하신 것처럼 2.5m의 네, 깊이로 축조되는 그런 연못이 이렇게 효과적인 그 물도 이렇게 보관해서 네. 저수해서 이런 재난도 방지할 수 있고 네. 그 물로 가지고 예. 불나무 소방으로 쓸 수도 있고 네. 또 뭡니까 뭐라 그래야 되겠노 화초에도 정원수에 물도 주고 네네. 또 그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네. 땅하고 물하고 이렇게 흙하고 물하고는 이렇게 비율이 다르죠. 네. 이게 열대야도 없고 네네. 또 막 바람이 불어도 뭐 먼지도 안 나고 네네. 좋죠. 네네.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처럼 발상을 달리하면 정말 그 연꽃 향기가 가득한 네, 녹색 정원 또 그 연꽃의 향기가 늘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태계 이양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태계 이양 선생님께서도 그 도산서원 앞에 우리 제자들이 자라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인재가 되라 하셔서 그렇게 인공 연못을 만드시고 연꽃을 심으셨다고 해요. 네. 예, 소년의 지혜가 이렇게 현대에도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박사님, 예. 근데 이렇게 지하에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햇볕이 안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햇빛이 안 되는 문제는 네.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네. 이제 옥상에다가 네. 짓을 해가지고 네. 요즘 그거 이렇게 휘어지는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안에 이제 반사제를 넣으면은 네. 이렇게 쭉 해가 그 지하에도 이제 햇빛을 공급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요즘은 그 LED 식물 공장에서 많이 하니까 네네. 이 LED고 하면은 네. 꼭 태양빛이라서 광합성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요즘 많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네네. 스마트팜에 LED로 농사 많이 지으시죠. 예, 그리고 뭐 그것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는
펌핑해서 물을 순환시켜주면 돼요. 네. 그 연구를 하면은 네. 통찰력을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의 스마트 시티로 살아가게 될 텐데 앞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이나 대단히 어떤 컴플렉스에는 정말 이렇게 LED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옥상의 잔망경 같은 걸로 네, 그래가지고 딱 비추면은 저는 그 태양광 채광 시설은 그 반지하라든지 거기 곰팡이 피고 하는 데 그쪽에도 쓰면 좋고요. 네. 그리고 쭉 이렇게 층층이 해가지고 거기 집어해가지고 그 식물 공장도 이렇게 아파트형으로 층층이 해서 하면은 몇 층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몇 층까지 산다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식물을 층층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아파트 그런 거 구상 안 해요. 지하에 아무 문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통찰력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기후 변화 대책이 절실한 때에 이런 에코 정화 수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농장은 부산 경구에 있는 한 연근 농장입니다. 영상 촬영을 끝내고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연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연잎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 광합성으로 자라는 정수식물입니다. 따라서 연줄기는 물속에 잠겨도 되고 수면 위에 노출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농작물이지요. 더구나 줄기는 가늘고 길어서 큰 용적을 차지하지 않기에 빗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에코 정화 수조의 안성맞춤인 식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질 정화 외에도 아름다운 연꽃과 연근수확 등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기를 풍기기도 하지요.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만한 아파트 부지에 에코 정화 수조를 건설하여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해야 할 곳은 건물 일체형 그레이팅 덮개를 덮고 통행이 필요 없는 곳은 현행의 일반 연못처럼 정수조 위를 개방하는 게 제가 구상하는 에코 정화 수조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물을 펌핑해서 배수시키면 즉 그 수조를 비워두면은 수질 오염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 이 기간에는 호우가 내리지 않음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만한 아파트 부지에 50%에 상당한 면적의 실높이 2m 정도의 에코 정화 수조를 건설해 놨다고 전제합니다. 이 경우에 700mm의 호우가 내린다고 가정하면 왼쪽의 미건설 아파트 경우에는 전량물이 하수구로 흘러가 홍수를 이룰 것이고 우측 그림과 같이 건설해 놓은 경우에는 1400mm 즉 1.4m만 물이 차고 아직 60cm의 여유가 있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이 정화수조를 건설해 놓으면 700mm의 호우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강수량 제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박사님께서 솔루션으로 주신 것이 이제 젠틀 플로우 시스템인데요. 급류는 재앙이지만 완류는 축복이다라는 박사님의 그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젠틀 플로우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에 묶여 있는 이 우리 토지 이용 규제라 할까 이 법이 정말 시급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 최고도로 되어 있는데 그 왜 상업지역이냐면은 비싸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해놨고 거기가 뭐 용적률도 몇 프로 주고 저 촌 땅에 이렇게 무한히 20% 정도밖에 안 주는 그런 건 불합리라고 있거든요. 그게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요. 인구 분산을 못하고 자꾸 도시 집중을 과밀화시켜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한정될 게 아니고, 네. 이런 것도 교통환경영향평가처럼, 네. 이 하늘에 떨어지는 우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네. 갖췄을 때 건축 허가도 내주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네. 페널티도 매가지고 네. 억제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정책 매 서울의 집값을 잡님 없는 일 시비하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 내지 말고 이런 거 네. 하세요. 이런 거. 네. 네. 안 그랬습니까? 네. 적극 동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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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관계기관과 또 우리 시민단체에 많이 전파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도시가 이런 홍수나 재난에 피해를 겪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안전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통찰력 박사 박삼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